남은 인생이 짧다. 싫은 사람 억지로 보며 살지 마라. 사람은 참 묘한 존재다. 집안에 낡고 망가진 물건은 아까운 줄 모르고 내다 버리면서 정작 내 마음을 썩게 만드는 인간관계는 버리지 못하고 쥐고 산다. 꼴도 보기 싫은 얼굴인데 경조사라니까 얼굴 비추고 만나고 나면 기분만 잡치는데 예정 때문에 연락을 끊지 못한다. 왜 그러고 사느냐고 물으면 다들 체면 때문이라고 한다. 모진 놈 소리 듣기 싫어서 혹은 나중에라도 볼 일이 있을까봐 그렇게 억지로 웃음을 팔며 산다. 이건 명백한 적자 경영이다. 내 귀한 감정과 에너지를 아무런 수익도 없는 곳에 쏟아붓는 셈이다. 우리는 평생을 칙한 사람 콤플렉스에 갇혀 지냈다. 남의 눈치 보느라 정작 주인이 내 마음은 방치했다. 싫은 사람 비위 맞추느라 소화제 먹어가며 밥을 먹고 집에 돌아와 혼자 사귀는 일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이제는 알아야 한다.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법이다. 한때는 동업자였고 친구였을지 몰라도 지금 내 삶에 독이 된다면 그건 이미 폐기 처분해야 할 악성 재고다. 재고가 쌓이면 창고가 썩고 결국 건물 전체가 무너진다. 내 인생이라는 건물을 지키려면 이제는 과감해져야 한다. 일부 인생은 짧다. 장부를 다시 펼쳐봐라. 인생을 비즈니스라고 본다면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돈은 오늘 잃어도 내일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단 1초도 복구할 수 없는 소멸성 자산이다. 내 장부에 남은 잔고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는가? 나이 60이 넘고 보니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저문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줄 알고 아무에게나 헐값에 넘겨줬다. 별 의미 없는 술자리나 남 험담하는 모임에 내 귀한 시간을 투입했다. 그때는 그게 다 인맥인 줄 알았다. 하지만 사업을 정리하듯 인생 장부를 다시 보니 그게 다 허수였다. 내가 힘들 때 곁에 남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내가 잘 나갈 때 몰려들던 사람들은 단물 빠지면 다 떠나간다. 결국 남은 인생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순수 자본금은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시간이 30년이라 쳐보자. 그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아픈 시간 빼면 내가 정말 즐겁게 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몇 년 안 된다. 그 금쪽 같은 시간을 왜 싫은 사람 면상 보고 앉아 있는데 낭비하는가? 이건 경영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자원 낭비다. 지금 당장 내 인간관계의 명단을 작성해라. 이름 옆에 내 감정의 손익을 적어보는 것이다. 만나서 즐거운지 아니면 기가 빨리는지, 나에게 영감을 주는지 아니면 불평불만만 쏟아내는지. 냉정하게 따져서 마이너스라면 미련 없이 펜을 그어버려라. 정리는 잔인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선택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부를 마감할 때 적자로 기록된 인간들 때문에 후회하며 눈을 감을 순 없지 않은가. 지금이 바로 그 장부를 정리할 마지막 기회다. 우리 세대는 의리 하나에 살고 의리 하나에 죽는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의리가 없으면 인간도 아니라는 소리를 들으며 손해를 봐도 웃으며 넘기는 게 대장부의 도리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그놈의 의리라는 게 참으로 무서운 족쇄더라. 2부 의리라는 이름의 족쇄. 젊은 시절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가 큰 사고를 친 적이 있었다. 주변에서는 다들 손을 떼라고 했지만 나는 의리를 지킨답시고 끝까지 곁을 지켰다. 내 집까지 잡혀가며 그놈 빚을 갚아줬는데 정작 그놈은 형편이 좀 나아지자마자 내 뒤통수를 치고 도망가더라. 그때 깨달았다. 나 혼자 지키는 의리는 미덕이 아니라 그저 어리석은 집착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다. 사람들은 흔히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데도 꾹 참고 관계를 유지한다. 어릴 때 같이 코 흘리던 친구니까, 어려울 때 나를 조금 도와줬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 해묵은 기억들이 발목에 감긴 쇠사슬이 되어 나를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간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는가? 수익은커녕 원금까지 까먹고 있는데 예정 때문에 폐업을 못하는 것이다. 인생도 똑같다. 나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에게 의리를 지키는 건 부도 직전의 회사에 내 전 재산을 쏟아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진정한 의리는 서로의 인생에 보탬이 될 때 빛이 나는 법이다. 한쪽은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한쪽은 당연하게 받아먹기만 한다면 그건 동행이 아니라 기생이다. 내 등에 붙어 내 피를 빨아먹는 사람을 의리라는 이름으로 감싸 안지 마라. 그건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다. 나이가 들수록 인연의 무게를 가볍게 가져가야 한다. 어릴 적 의리는 우정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의리는 그저 낡은 관습일 뿐이다. 과거에 묶여 오늘을 망치는 것만큼 미련한 장사는 없다. 내가 살아야 의리도 있고 정지도 있는 법이다. 이제 내 발목에 채워진 족쇄를 가만히 들여다봐라. 그게 정말 지켜야 할 가치인지 아니면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짐덩이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내 영혼을 갉아먹는다면
그 쇠사슬을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걸 끊어낸다고 해서 배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방에 가구가 꽉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명품 가구가 들어와도 들여놓을 자리가 없다. 사람 인연도 똑같다. 내 주변이 온통 잡초로 뒤덮여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향기로운 꽃이 피기를 바라겠는가. 비워내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는 건 만고의 진리다. 3부. 나쁜 인연이 나가야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 많은 이들이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곁에 사람이 없으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쓸쓸해 보일까봐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놓지를 못한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한다.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으면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질 뿐이다. 나도 사업을 크게 할 때 인맥이 곧 돈인 줄 알았다. 내 수첩에 이름 석자 적힌 사람이 수천 명이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부침을 겪고 바닥으로 고꾸라졌을 때 그 수천 명 중에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은 단 몇 명뿐이었다. 오히려 내 곁을 차지하고 있던 가짜 인연들이 진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들어올 자리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장사꾼이 창고를 정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가? 팔리지도 않는 악성 재고를 헐값에라도 처분하는 일이다. 그 자리를 비워야 지금 당장 잘 팔리는 신상품을 들여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 내 에너지를 갉아먹고 기분만 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정리해야 비로소 내 영혼에 활력을 줄 새로운 인연들이 찾아오는 법이다. 세상이 치는 참 묘해서 내가 비우는 만큼 채워지게 되어 있다. 싫은 사람에게 쏟던 그 귀한 시간과 정성을 나 자신에게 쏟아봐라. 내 몸을 가꾸고 내 마음을 닦으며 나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틀린 법이 없다. 내가 악취나는 곳에 머물면 파리만 꼬이고 내가 향기로운 곳에 머물면 벌과 나비가 찾아온다. 그러니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자꾸 늪으로 끌어당긴다면 과감하게 그 손을 뿌리쳐야 한다. 그들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허전해할 필요 없다. 오히려 내 인생의 창고에 귀한 보물을 드릴 빈자리가 생겼음을 축하해야 한다. 문이 닫혀야 새로운 문이 열리는 법이고 낡은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다. 지금 당장 주변을 둘러보고 내 마음의 자리를 확인해라. 누가 내 소중한 공간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지 살펴라. 그리고 결단해라. 내 인생이라는 귀한 무대에 어울리지 않는 배역은 퇴장시키는 게 맞다. 비워내는 용기가 있어야만 남은 인생을 빛내줄 진짜 인연을 맞이할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이익이 나지 않는 게 아니라 손해가 나는 줄 알면서도 그만두지 못하는 미련이다. 이걸 전문 용어로 매몰 비용의 함정이라고 부른다. 이미 들어간 돈과 시간이 아까워서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짓이다. 우리네 인간관계도 이와 전혀 다를 게 없다. 4부. 인간관계도 투자다. 손절할 줄 알아야 산다. 사람들은 흔히 인간관계에 계산기를 들이대는 것을 야박하다고 말한다. 사람 사이에 어떻게 득실만 따지느냐며 도덕책 있는 소리를 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내 마음을 다치게 하고 내 일상을 망가뜨리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과연 나 자신에 대한 예의인지 말이다. 인생이라는 유한한 자본을 가진 우리에게 관계는 명백한 투자다. 나도 한때는 사람 좋은 사장 소리 듣고 싶어서 회사에 해만 끼치는 직원을 끝까지 품고 간 적이 있었다. 그게 의리고 덕망인 줄 알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유능한 직원들이 줄줄이 회사를 떠났고 결국 회사의 근간이 흔들리고 나서야 깨달았다. 암세포를 떼어내지 않는 것은 인자함이 아니라 무책임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인생 장부에서 손절은 패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적 후퇴다.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가망 없는 종목은 빨리 팔아야 원금을 지키듯 나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인연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남는 장사다. 이미 30년 40년을 알고 지냈으니 아깝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그 세월 동안 충분히 기회를 줬음에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건 앞으로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부실 채권과 같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인생의 주주가 될 수는 없다. 내 인생이라는 회사가 잘 돌아가게 응원해주는 우량주 같은 사람도 있지만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불평만 늘어놓는 작전 세력 같은 사람도 있다. 이런 악성 인연들을 정리하지 못하면 결국 내 인생 전체가 상장 폐지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제 내 인맥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한다. 단순히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부유한 인생이 아니다. 단 한 명을 곁에 두더라도 내 삶의 가치를 더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를 깎아내리고 이용만 하려는 사람에게 투자할 시간은 이제 없다. 손절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내 인생의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다. 지금 당장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들을 하나씩 들여다봐라.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여지거나 이름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진다면 그게 바로 시장에서 퇴출해야 할 종목이다. 과감하게 삭제 버튼을 누르고 그 빈자리에 평화와 안식을 채워라.
손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드는 시작인 것이다. 5부. 싫은 사람과의 시간은 내 수명을 까먹는 일이다.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겠다며 몸에 좋은 보약을 챙겨 먹고 비싼 돈 들여 운동을 한다. 하지만 정작 내 수명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은 방치한다. 그건 바로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며 받는 스트레스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손실은 공장에 불이 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계가 서서히 녹슬어 멈추는 것이다. 싫은 사람과의 만남은 내 몸이라는 정밀한 기계를 녹슬게 만드는 산성비와 같다. 내가 아는 한 사업가는 수천억 자산가였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고 남 부러울 것 없는 양반이었다. 그런데 이 양반의 치명적인 약점이 거절을 못한다는 것이었다. 사업상 알고 지낸 지긋지긋한 인간들이 불러내면 욕을 하면서도 기어나갔다. 체면이 깎일까봐 혹은 나중에라도 뒤통수 맞을까봐 억지로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다. 결국 그 양반은 60을 조금 넘겨 간암으로 세상을 떴다. 경상에서 내 손을 잡고 하는 말이 사람 보기 싫어 억지로 술 마신 게 제일 후회된다고 하더라. 그게 다 내 수명을 미리 당겨 쓴 일이었다고 눈물을 보였다. 의학적으로 봐도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싫은 사람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 위장이 굳고 혈관이 수축한다. 우리네 나이에는 혈관 하나 터지는 게 바로 골로 가는 지름길이다. 상대가 내뱉는 독설과 부정적인 기운을 받아내느라 내 면역 체계는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이건 내 생명력을 담보로 영혼 없는 접대를 하는 꼴이다. 내 목숨값을 깎아가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감정은 소모품이다. 하루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맑은 에너지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 그 귀한 에너지를 쓰레기 같은 인간들의 감정 쓰레기통 노릇하는데 다 써버리면 정작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해 쓸 에너지는 바닥이 난다. 장부로 치면 수익은 전혀 없는데 고정 비용만 엄청나게 나가는 악성 구조다. 이런 식으로 인생 경영을 계속하면 결국 파산은 정해진 수순이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세금처럼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절세할 수 있는 비용이다. 싫은 놈 안 보고 살면 병원 갈 일이 줄어들고 약 먹을 일이 없어진다. 내 마음이 평온해야 피가 맑게 돌고 장기가 제 기능을 한다. 보약 100천 먹는 것보다 싫은 사람 한 명 끊어내는 게 장수의 비결이다. 이제부터라도 내 수명을 관리하는 경영자가 되어라. 내 귀한 생명력을 좀먹는 인간들에게는 단 1초도 투자하지 마라. 누가 만나자고 하면 먼저 내 마음에게 물어봐라. 이 사람을 만나면 내 기운이 살아나는가 아니면 수명이 줄어드는 느낌인가. 조금이라도 가슴이 답답해진다면 그건 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문을 나서지 마라. 내 수명을 지키는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오직 주인인 내 책임이다. 자유라는 말은 거창한 게 아니다.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쓰고 내 감정을 주인답게 휘두르는 것이 진짜 자유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관계에 매몰되어 감옥 아닌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창살 없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두고는 열쇠가 없다고 한탄만 한다. 그 감옥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결별의 용기다. 6부. 결별의 용기가 있어야 진짜 자유가 온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는가. 정들었던 직원을 내보내거나 오랫동안 거래해온 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때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모질지 못해서 혹시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잠을 설치기도 한다. 하지만 경영자가 그 미안함에 매몰되어 결단을 미루면 결국 회사는 망한다. 인생 경영도 마찬가지다. 싫은 사람과 헤어질 용기가 없는 사람은 평생 그 사람의 감정 노예로 살아야 한다. 나도 예전에는 모임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살았다. 한 달에 수십 개나 되는 모임에 얼굴을 비추고 남들의 비위를 맞췄다. 내가 빠진 자리에서 내 험담이라도 나올까봐 두려웠고 소외될까봐 불안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구속이었다. 남의 시선이라는 밧줄에 꽁꽁 묶여 내 삶을 도둑맞고 있었던 셈이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왜 내 돈 쓰고 시간 버려가며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말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불필요한 모임을 단칼에 정리했다.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다들 나를 욕할 것 같아 무서웠다. 그런데 막상 끊고 나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잘만 돌아갔고 내 마음에는 전례 없는 평화가 찾아왔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 그 소박한 일상이 비로소 나에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결별은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방어하는 행위다. 전쟁터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성문을 열어두는 장수는 없다. 내 마음의 성벽을 높이 쌓고 해로운 인연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그게 바로 내 삶의 주권을 되찾는 길이다. 용기를 내어 거절하고 용기를 내어 멀어져라. 한 번이 어렵지. 그 문턱을 넘고 나면 공기부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도록 훈련받았다. 착한 아들, 착한 부모, 착한 친구라는 껍데기를 유지하느라 속은 문드러졌다. 이제 그 껍데기를 벗어 던질 때가 되었다. 누군가 나를 욕해도 상관없다. 내 인생의 장부는 남이 적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적어 내려가는 것이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관계는 그 어떤 명분이 있어도 가짜에 불과하다. 진정한 자유인은 혼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싫은 사람과 함께하며 느끼는 군중 속의 고독보다 혼자 있으면서 느끼는 충만한 고독이 100번 1000번 낫다. 그 고독 속에서 비로소 내 진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결별의 용기를 내라. 그 용기가 당신을 지긋지긋한 인연의 사슬에서 해방시키고 남은 인생을 오롯이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줄 유일한 길이다. 인생이라는 큰 장사를 해오느라 참으로 고생 많았다. 이제 그 장사도 서서히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가 왔다. 마지막 마감을 앞둔 경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 확장도 아니고 더 많은 인맥도 아니다. 오직 내 인생이라는 공간을 얼마나 깨끗하고 품격 있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이다. 쓰레기가 가득 차서 발 디딜 틈 없는 방에는 아무리 귀한 손님이 와도 앉을 자리가 없고 아무리 좋은 가구를 들여도 그 가치를 바라지 못한다. 7부. 이제 방을 비워라 그래야 새 가구가 들어온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내 인생이라는 방에 너무 많은 것을 구겨넣고 살았다. 성공하고 싶어서 혹은 버림받기 싫어서 내 마음에도 없는 사람들을 억지로 들여앉혔다. 그들이 내 방바닥에 침을 뱉고 벽지를 훼손해도 그저 웃으며 넘겼다. 그게 덕이고 인품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내 인생의 주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었다. 먼지 쌓인 가구처럼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인간들을 이제는 내보내야 할 시간이다. 사업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산 가치가 없는 물건을 폐기하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내 남은 인생의 평화를 방해하는 모든 인연은 폐기 대상이다. 방을 비운다는 것이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비워진 자리에는 반드시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채워지게 되어 있다. 그게 새로운 인연일 수도 있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일 수도 있다. 내 방이 비워져야 비로소 창밖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싫은 사람 비위 맞추느라 보지 못했던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남의 험담 들어주느라 듣지 못했던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진짜 명품 가구는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여백에서 오는 품격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무대도 그런 품격 있는 여백으로 채워야 한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핸드폰의 연락처부터 들여다봐라.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의식이다. 이름만 봐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인간이 있다면 미련 없이 삭제 버튼을 눌러. 그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필요도 없고 구구절절 변명할 필요도 없다. 그냥 조용히 문을 닫고 자물쇠를 걸어버리면 그만이다. 내 인생의 안방은 오로지 내가 허락한 소중한 사람들과 나 자신만의 공간이어야 한다. 남은 인생은 그리 길지 않다. 그 금쪽 같은 시간을 쓰레기 처리하는 데 쓰지 마라. 이제는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명품 가구들로 방을 채워라. 당신을 웃게 하는 사람, 당신을 존중해주는 사람,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일들로 말이다. 방이 깨끗해지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남은 생은 저절로 빛이 난다. 이것이 내가 산전수전 겪으며 때다른 인생 장사의 마지막 비결이다. 인생의 장부를 덮기 전 가장 깔끔한 흑자를 기록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싫은 사람에게 줄 1분 1초를 아껴서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그것이 평생 일만 하느라 고생한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다. 지금 당장 결단해라. 내 인생의 방주인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줘라. 깨끗하게 비워진 그 방에서 비로소 진짜 자유로운 당신의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